여기 와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너무 생각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생각이 너무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TV 법문도 듣고 하면서 이제 평소에 생각이 많으면 수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제가 평소에 생각이 참 많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좀 들어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실은 회사 생활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의 관계였거든요.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직원들을 대할 때 이제 뭐 성내지 말고 이제 제 욕심을 차리지 않고 직원들을 대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1년 정도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가져왔었는데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는 만큼 상대방이 느끼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는데 그 이유가 뭘지를 이제 반조를 좀 하다 보니 최근에 좀 드는 생각이 아, 이 직원들이랑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좀 제 욕심은 없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뭐 제 평가를 위해서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자의심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자만도 있었나?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계속 의문으로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 제가 저희 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목표는 해야 되는데 직원들보다는 제가 아무튼 업무 숙련도는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을 해야 이 목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이 직원들 간의 서로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은 거예요. 부서장들도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고 이제 서로를 잘 리더하면서 코칭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이 부서장은 이렇게 일하면은 부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직원들도 회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한 갭들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굳이 이걸 얘기를 하면서 불편하게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면서 이제 제가 아, 이 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자애의 마음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 대화를 하는 와중에 기다리면 이 직원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숙련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걸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직원들을 좀 질책했나? 이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사 생활도 20년 넘게 했고 이제 제 주위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이 은퇴할 나이들이 많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뭘 동력으로 계속 이 직원들하고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좀 회사 생활을 계속 이렇게 반추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은 제가 반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보살님 회사 생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 아니라서 그걸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보살님 생각할 때 자의심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숙련자가 보는 눈하고 또 초심자나 이렇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기대치가 사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수행도 그렇거든요. 수행도 익숙해진 사람이 보면 막 초보자 하는 거 보면 되게 답답하고 막 이 수행하는 거는 맞는지 이런 고민이 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날 수 있어요. 불만스럽고 계속 짜증스럽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조건을 이해하고 그냥 만약에 이거는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게 만약에 보살님이 경험상 필요하다면 그런 거 이제 적당한 때 또 이제 어느 기회를 봐서 한번 해주는 건 또 선배로서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하면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자애의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 기준에서 안 맞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는 상대가 느끼기에도 좀 쉽게 잘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반발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자기를 위하는 조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때서 몰라 돌아가서 그런 말은 깊이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살님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그 조건을 잘 살펴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인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하는 게 좋고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게 벌써 이게 뭔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그 말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예 이야기를 안 하면 또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현실에 뭐 안주하고 이런 게 또 수행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야기할 거는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 상태가 이제 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 없이 자애로서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자애로서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조건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좀 이야기하기가 적절한 상황인지 그런 걸 봐야 되고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할 게 있으면 내가 마음을 이제 화를 안 내고 자의심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누가 옆에서 코치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펴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그건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른 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자의 마음으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랑 같이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이 저를 바라보는 사람의 모양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할 때도 사실은 마음에 다른 점은 없는데 이 상대방이 저를 바라보는 느낌들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상처도 좀 많이 받긴 했었는데 이제 스님 법문 중에 대상을 보지 말고 나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좀 많이 위안으로 갔던 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상처가 많이 되는데 제가 정말 저렇게 받아들일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했었나라고 이제 계속 반문을 하다 보면 물론 그런 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닌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대상보다는 항상 이게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수행하면서는 좀 많이 좀 화두처럼 좀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보살님이 아까 이제 보살님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면 다 음식의 관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소리 이런 것만 눈에 잘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나 판단, 그 견해나 이런 게 대부분의 사람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이 가지고 보는 세상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겉으로는 같은 것 같아도. 그러니까 보살님을 보는 것도 자기들 이익이나 자기들 관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다르게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또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말에 대해서 다 귀를 기울이라 그러진 않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자기 번뇌도 끼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중에서 정말 자기가 이게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막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들어보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또 살펴보면서 이거는 정말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다 싶은 거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나를 충분히 반조해보고 했을 때 들을 만한 이야기고 그렇다 싶으면 그걸 듣고 이제 내가 보지 못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그거는 보살님 스스로도 좀 인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살님이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타인이 보는 거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하고 또 타인이 보는 내 모습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러고 이 여러 사람의 관점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는데 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아프지만 또 그 들을 만한 이야기는 듣고 그거는 뭐 진짜 저 사람 번뇌다 싶은 거는 그냥 크게 그게 개의치 않아도 되거든요.